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직선과 절대값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을 듣고 나게 되면 여러분들은 수직선 위에 수를 나타낼 수가 있고 또한 절대값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 학습 목표 중에서 첫 번째 학습 목표인 수직선 위에 수를 나타내는 것에 대해서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업에 앞서서 우리가 지난 시간 배웠던 유리수에 대해서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연수 앞에 양의 부호를 붙인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등과 같은 수들을 양의 정수라고 하였으며 이때 양의 부호를 생략하여 나타낼 수가 있고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자연수와 양의 정수가 같은 의미임을 배웠습니다. 또한 음의 정수라 하여서 자연수 앞에 음의 부호를 붙인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등과 같은 수들을 배워보았고 양의 정수와 음의 정수, 0을 포함하여서 정수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또한 3분의 1, 0.5 등과 같은 정수가 아닌 유리수를 모두 포함하여서 유리수라고 배워보았죠. 우리가 이렇게 지난 시간 배운 수 체계는 앞으로 수학을 배우고 공부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복습을 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학습 목표 중 첫 번째인 수직선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직선이라고 하면 먼저 직선 위에 기준이 되는 점 O를 잡아서 그 점의 정수 0을 대응시키고 점 O의 좌우 일정한 간격으로 점을 잡아주고 오른쪽에는 양의 정수를 왼쪽에는 음의 정수를 차례대로 적어 주어서 이렇게 수를 대응시켜 만든 직선을 수직선이라고 이야기를 해 줍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점 O를 원점이라고 이야기를 해 줍니다. 원점이라고 하면 양수와 음수를 나누는 기준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배운 수직선 위에 어떻게 유리수를 표현할 수 있는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3분의 4와 같은 유리수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과 같이 수직선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3분의 4는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대분수의 형태로 바꾸어 준다면 1과 3분의 1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대분수인 1과 3분의 1에서 앞에 1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수직선 위에서 1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분모에 3이 있기 때문에 1과 2 사이를 3등분 해주고 분자에 1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3등분한 점 중에서 첫 번째 점을 찍어 주시면 이 점은 3분의 4에 해당하는 수직선 위의 점이 됩니다. 두 번째 예로 마이너스 2분의 1을 수직선 위에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1은 음수이기 때문에 원점보다 왼쪽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2분의 1의 분모는 2이기 때문에 우리는 0과 마이너스 1 사이를 2등분 해주고 분자에 1이 있기 때문에 0과 마이너스 1 사이를 2등분한 점에서 첫 번째 점을 찍어 주시면 그 점이 마이너스 2분의 1에 대응하는 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분수 형태의 유리수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 보았는데 소수 형태의 유리수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과 같이 수직선을 먼저 그려주고 0.2라는 유리수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0.2를 분수 형태로 바꾸어 주면 5분의 1입니다. 따라서 분모에 5가 있기 때문에 0과 1 사이를 5등분 해줍니다. 또한 분자에
1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5등분한 점 중에서 첫 번째 점을 찍어 주시면 이 점은 5분의 1, 즉 0.2에 대응하는 수직선 위의 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예시로 마이너스 1.5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5를 분수 형태로 표현해 준다면 마이너스 1과 2분의 1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분모에 2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을 2등분 해주고 분자에 1이 있기 때문에 2등분한 점 중에서 첫 번째 점을 찍어 주시면 이 점은 마이너스 1과 2분의 1, 즉 마이너스 1.5에 대응하는 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소수로 표현된 유리수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려면 소수인 유리수를 분수 형태로 바꾸어 주어서 우리가 앞에서 배운 방식과 같이 수직선 위에 나타내 주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연습 문제를 한번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를 수직선 위에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잠시 멈추고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문제를 해결한 이후에 다시 영상을 재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풀어보았나요? 여러분들이 잘 해결했을 거라 믿고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A라는 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는 우리가 분수로 바꾸어주면 2분의 3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분수의 형태로 나와 있는 경우에는 대분수의 형태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이때 대분수 앞에 1이 있기 때문에 1을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분모에 2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1과 2 사이를 2등분 해주고 분자에 1이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첫 번째 점을 찍어주시면 이 점이 A에 해당하는 점이 되겠네요. 그렇다면 B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이너스 0.1을 분수로 바꾸어주면 마이너스 5분의 1이 되고 분모에 5가 있기 때문에 0과 마이너스 1 사이를 5등분 해주고 분자에 1이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첫 번째 점을 찍어주시면 이 점이 B에 해당하는 점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C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의 2는 0과 1 사이를 3등분 해주면 되겠죠. 분모에 3이 있기 때문에 0과 1 사이를 3등분 해주고 분자에 2가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두 번째 점을 찍어 주시면 우리는 이 점이 C에 해당하는 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D를 살펴보면 우리가 마이너스 4분의 7을 대분수 형태로 바꾸어 준다면 마이너스 1과 4분의 3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분수 앞에 마이너스 1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생각해주면 되겠죠. 분모에 4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 사이를 4등분 해주고 분자에 3이 있기 때문에 세 번째 해당하는 점을 찍어주시면 이 점이 마이너스 4분의 7, 즉 점 D에 해당하는 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유리수를 수직선에 나타내 보았습니다. 따라서 모든 유리수는 우리가 수직선 위에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을 다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수직선 위에 수를 나타내 보는 것에 대해서 배워보았고 두 번째 학습 목표인 절대값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배웠던 수직선이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2에 대응하는 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에 대응하는 점과 원점 사이의 거리가 무엇인지 다들 알 수가 있겠나요?
우리는 화면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만큼 떨어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이너스 3에 대응하는 점과 원점 사이의 거리는 무엇일까요? 네, 여러분들이 생각해 준 것처럼 마이너스 3에 대응하는 점과 원점 사이의 거리는 3만큼 떨어져 있다라고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수직선 위에서 원점으로부터 점까지의 거리를 절대값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앞에서 살펴본 예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의 절대값이라고 하면 2에 대응하는 점과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만큼 떨어져 있음을 눈으로 확인하였고, 따라서 2의 절대값은 2라고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값을 기호로 나타내 준다면 이 양옆에 선을 그어 주어서 2의 절대값은 2다 라고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을 살펴본다면 마이너스 3에 대응하는 점은 수직선 위에서 원점으로부터 3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은 3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고, 이를 기호로 표현한다면 마이너스 3 옆에 선을 그어 주어서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은 3이다 라고 표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0의 절대값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0에 대응하는 점은 원점이기 때문에 0의 절대값을 구할 때 원점과 원점까지의 거리를 생각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0의 절대값은 0이라고 표현을 해주면 되고, 이를 기호로 나타낸다면 0의 절대값은 0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겠네요. 우리가 이렇게 절대값이라고 하면 수직선 위에서 원점으로부터 점까지의 거리이기 때문에 원점으로부터 멀어질수록 그 점에 대응하는 수의 절대값이 점점 커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원점과 가까워질수록 절대값이 작아진다라는 사실 또한 알 수가 있겠네요. 우리가 이렇게 배운 절대값의 성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수의 절대값은 0 또는 양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양수인 2의 절대값은 2, 음수인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은 3. 이처럼 양수나 음수의 절대값은 항상 양수입니다. 또한 0의 절대값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0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수의 절대값은 항상 0 또는 양수밖에 될 수 없으며, 절대값이 음수인 수는 없다라는 것을 다들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성질로 0을 제외한 어떤 수를 절대값으로 갖는 수는 2개이다 라는 성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절대값이 1인 수를 살펴본다면 1과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처럼 0을 제외한 1, 2, 3 등과 같이 절대값이 1인수, 2인수, 3인수 등은 항상 2개씩 나오게 됩니다. 반면에 절대값이 0인수는 0 하나밖에 없다라는 점 다들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음수를 절대값으로 갖는 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절대값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등과 같은 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오늘 두 가지 학습 목표를 배워보았는데, 오늘 학습 목표와 관련하여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직선에 대해서 먼저 배워보았는데, 직선 위에 기준이 되는 점을 찍어서 0에 대응시켜 주고 일정한 간격으로 점을 찍어 주어서 수를 대응시켜서 만든 직선을 수직선이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점 O를 원점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며 양수와 음수를 나누는 기준점이 된다라는 것을 배워보았습니다.
또한 우리는 절대값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절대값이라고 하면 수직선 위에서 원점으로부터 점까지의 거리를 의미합니다. 2의 절대값이라고 하면 2에 대응하는 점과 원점까지 거리가 이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에 2의 절대값은 2이고 1을 기호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았습니다. 또한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이라고 하면 마이너스 3에 대응하는 점과 원점까지의 거리가 3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은 3이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으며 1을 기호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우리는 0의 절대값이 0이라는 것도 배워보았죠. 우리가 이렇게 절대값에 대해서도 배워보았고 또한 절대값의 성질에 대해서도 배워보았습니다. 어떤 수의 절대값은 0 또는 양수이다. 양수의 절대값은 양수이고 음수의 절대값 또한 양수였습니다. 반면에 0의 절대값은 0이었죠. 이처럼 어떤 수의 절대값은 0 또는 양수이기 때문에 절대값이 음수인 수는 없습니다. 절대값의 성질 중 두 번째는 0을 제외한 어떤 수를 절대값으로 갖는 수는 두 개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절대값이 1인 수는 1과 마이너스 1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반면에 절대값이 0인 수는 0 하나밖에 없겠죠.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음수를 절대값으로 갖는 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절대값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등과 같은 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